꽃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사실 흔한 작품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고 근데 분석지를 만들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필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로 다소 조금 많습니다. 분석이.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볼 겁니다. 읽고 나서 그냥 분석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 더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독해보자. 정독이 하면서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시적 대상이 무엇인지, 정서가 어떤 건지 대략적이고 개괄적으로만 먼저 들어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분석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섞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작거려. 제빗대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 바다 복판 용소슴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내 오늘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거는 마지막 구절 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시의 어떤 시대와 작가를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광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동방은 다 하늘도 끝나고 라고 하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 동방은 우리나라 조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인, 현 시점인 일제강점기를 상징을 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척박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시각적 표현이고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부정적인 상황. 잘 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결과가 척박함일 것이고 척박함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련이 가혹한 극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이는 부여된 의미, 반용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식민지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잘 봐. 그런 상황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해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 또는 강한 생명력, 현실 극복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갛게라고 하는 것은 색채어 그리고 민중의 끈질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 및 풀과 관련한 작품과 연계가는 작품 중에서 이런 시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김수영의 풀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 풀이라고 하는 거, 잡초라고 하는 게 현대시 영역에 나온다면 끈질긴 생명력, 민중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우선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겠다. 어디서? 내신에서.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서리법의 사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의문형 종결어미의 사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서리법인가? 꽃이 피는 상황을 강조했다. 선생님 어떻게 강조라고 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핀다라고 나오니까 강조라고 저는 느꼈고요. 결국은 피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부정적인 현상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극복 의지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맞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고 내 목숨을 꾸며 섞임 없는 날이며 쉼 없는 날이며 내 목숨을 꾸며 꿈꾸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쉼이 없는 날이다. 내 목숨을 꿈꾸다
광복을 꿈꾸다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내는 시적 화자가 나왔으니까 외적 화자가 제시되었다 맞는 선택지입니다. 광복 없는 생명, 광복이 없는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화자의 강한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소 결연에 찬 어조를 활용하여라고 하면 맞는 말이다. 그러면 결연에 찬 이 어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되냐? 일단은 작성되어 있는 어휘 자체가 굉장히 강한 어휘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법, 수사법이 서리법이 들어갔고 나리여라고 하는 도노법이 들어갔으니까 다소 뭔가 들으라고 하는 독자가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어조 자체가 강한 어투 어조라고 나올 수 있겠다. 나리여 영탄법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영탄법의 형태는 아닙니다. 영탄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수능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쌤이 수업 때 말하지 않았니? 첫 번째가 뭐였니? 일단은 느낌표의 사용.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명령형 종결 어미의 사용이었고 세 번째가 감탄사의 사용이었는데 어쨌든 영탄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영탄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탄법이구나라고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고조된 감정을 통한 화자의 의지 그리고 화자의 정서 표현을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자 북쪽 툰드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일반 사회, 통합 사회 또는 지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툰드라라고 하는 거는 잘 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있기만 살 수 있는 그런 극한의 땅을 툰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툰드라에도 차가운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 몽우리가 옴짝거려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들어가 보신다면 자 북쪽 툰드라라고 하는 시어는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맞는데 툰드라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나 해당 시에서 북쪽 툰드라는 긍정의 의미가 아닌 부정적인 대상이 만연한 곳 여러 개 다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뭐가 있어? 생명력이 존재한다. 찬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수능 특강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몇 년도 수특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첫 번째 의미는 차 있는 새벽입니다. 차 있는 새벽. 새벽을 부정적인 존재로 해석한다. 통상적으로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희망 또는 꿈틀거림의 준비라는 의미이나 해당 시에서 이 시에서 새벽은요 밤과 가까운 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시간, 일제치하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는 차가운 새벽, 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 감각적 이미지, 촉각적이겠죠. 당연히 차갑다라고 하는 거니까. 차갑다라고 하는 성질은 현대시에서 순수 또는 냉철함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봤을 때 차갑다는 일제치하의 부정적인 현실로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리고 눈속 깊이는 눈이라고 하는 건 시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 깊이라고 하는 것, 눈으로 인해 숨겨졌을 뿐 거기 존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고 광복은 조국 해방은 꼭 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실제로 평가원 문항에서 등장한 작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3 컨텐츠 분석지에서 요 내용이 있어서 쌤이 조금 갖고 와 봤습니다.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꽃 맹아리는 꽃 봉우리입니다. 잘 봐. 꽃 봉우리는 중간에 무슨 큰 탈이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발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 뿐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 표현이고 다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맞는 선택지가 나올 수 있겠다. 옴짝거려는 꿈틀거리다. 생명력이 미약하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대시 영역 중에서 태양 또는 생명력 또는 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잘린 것 같아요. 쌤이 뺄게.
봄과 관련한 작품과 연계될 수 있겠다. 옴짝거리다. 제가 지금 무슨 작품인지 기억이 안 나네. 밤이 되면은 모든 만물들이 이제 뭐 숨겨지고 아침이 오면은 꿈틀거린다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자, 어쨌든 거기서도 새벽에 특정 대상이 나오면서 모든 만물이 꿈틀거리고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새벽이라고 나올 수 있었어. 미안하지.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자, 제비때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이미지. 자, 제비는 조류입니다. 닭새끼죠. 새새끼입니다. 새죠. 현대시에서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제비 다리 부러뜨린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흥부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고 나서 흥부의 팔자가 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일종의 만들어진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와 대조가 됩니다. 얘들아, 보통 우리가 까마귀, 그러니까 까치랑 다르게 까마귀는 저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뭐 길조와 흉조 이런 거를 나눈다기보다는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실 뭐 시체 파먹는 조류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비는 긍정이고 까마귀는 그냥 부정이다 정도로만 확인하자. 뭐에서는 현대시에서.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오작교 일화 또는 흥부전과 함께 등장을 한다면 만약에 이 시가 시련과 고난은 존재하나 만남 또는 기약의 믿음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는 얘들아 다소 과하게 분석 또는 과하게 공감을 하시 마시고 그냥 선을 그어가면서 내가 공부했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최면을 거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까맣게 날아오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있죠. 까맣게 날아오세요 라고 색채 이미지 어두운 색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잘 봐. 어두운 색은 맞죠. 어두운 색이 맞는데 애초에 제비가 까맣게 날아온다라고 하는 건 온 하늘이 제비로 뒤덮는다. 애초에 제비라고 하는 건 희망 이미지인데 하늘이 희망으로 뒤덮인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를 가릴 정도로 많은 때, 즉슨 이는 강한 믿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다소 확대 해석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상승 이미지 정도로 해석은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요 라는 구절은요 무조건 일어나기에 능력 부정문으로 표현됐다. 저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약속 지킬 수 있으니까 능력 부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광복에 대한 강한 믿음 객관식의 문항에서 믿음과 염원과 같은 헷갈리는 단어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거죠. 믿음, 염원, 약속 전부 다. 염원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강함의 표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느낌표의 사용이니 느낌이 나왔죠? 영탐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한바다 북한 용소숨 치는 곳. 자, 각 단어들에 대한 분석으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 한바다 북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잔잔함,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상황,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잔잔하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못하는 상황 또는 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소승 그러한 정적인 곳에서도 용소승이 쳐버린다는 겁니다. 상승 이미지 또는 역동적인 동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 봄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계절 이미지는 아닙니다. 보기 문항에서 아마도 혹시나 계절 이미지로 활용이 된다면 그렇게도 그냥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 자체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에는 계절 이미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타오르는 속성은 타오르는 역동적 힘찬. 자, 얘들아 엔진을 한번 생각해보자.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엔진은 타오를 정도로 막 부항 크게 나니까. 자, 그리고 꽃성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 희망, 광복된 조국 또는 희망찬 조국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러한 곳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나비처럼 지급법 썼죠. 취하다. 술에 취하면 우리가 보통 저는 잘 취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술 안 먹잖아요. 광복의 기쁨을 환상적으로 표현한다. 강조 표현이고요. 강복의 기쁨을 강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상상을 구체화하는 표현이다. 회상의 무리들아 도노법의 사용 뭐뭐아라고 불렀으니까 광복된 조국에서 만난 동무들, 동료들, 청자라고도 볼 수 있고 자 화자와 동일한 입장 및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광복에 대한 염원이 강한 사람들 또는 강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노라. 오늘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 시간이고 내가 나왔죠. 명시적 화자. 여기서라고 하는 건 구체적 공간이고 너 명시적 청자 즉은 광복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보노라 영탄법이 나오고 영탄법 사용됐으니까 강조 표현이겠죠.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열이 되고 있고요. 가장 극강의 표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시의 주제문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오랜만에 가르쳐서 기분이 조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특강 즉은 고3 콘텐츠에도 활용이 되었던 작품인 만큼 난이도가 꽤 높게 책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시험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을 때 조금은 긴장감을 갖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아시겠습니까?